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 최근에 사실 엄청나게 크게 퍼포먼스가 있는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외인 기관, 금투보험, 투신, 사모펀드, 기타 법인 뭐 해가지고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사실 오늘 카카오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나스닥만 오히려 약세를 좀 보였었죠.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결국에 테이퍼링이 오고 긴축이 오면은 그 이후에 다가올 게 금리 인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됐을 때 그동안 저금리에서 빛을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었는데, 특히나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금리가 좀 올랐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조금 반등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주나 이런 중심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도 조정 나오면서 나스닥만 오히려 금요일날 좀 빠졌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도 카카오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은 과거에도 결국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른 주가 변동이 충분히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오늘은 조금 부진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 카카오 삼형제 지금 상장된 게 카카오랑 게임즈, 뱅크 이렇게 삼형제가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삼형제가 합쳐서 시총이 장중 한때 100조를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이제는 이 계열사가 같이 움직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카카오 기준에서는 밑에 정말 많은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상장은 어쨌든 지금 두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카카오뱅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에 상장해서 이틀 동안 잘 갔어요. 결국은 잘 갔습니다. 물론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한번 코멘트를 드리긴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참고를 좀 해보면 거기서 다양한 분석들을 해주지만, 그 주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는 자회사에 대한 것들, 자회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들을 결코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회사들의 성장과 주가 동향이, 물론 카카오 지주회사 성향에 카카오에도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가에 더 녹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좀 본다면, 어쨌든 간에 이제는 자회사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고 참고를 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상장이 짜잘한 회사가 여러 개 상장되기보다도 이렇게 몸뚱아리가 큰 놈들이, 그쵸?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벌써 뭐 시총 몇이고, 카카오 뱅크도 뭐 한때는 뭐 10위까지 올라가 있고, 얘네를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제는 진짜로 이런 자회사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자회사들 단순하게 이슈와 모멘텀만으로, 그러니까 자회사들 뭐 상장된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크게 안 움직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추정할 때는 또 이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의 밸류를 평가할 때도 너무나 중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함께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상장된 삼형제들을 두루두루 한번 브리핑 드려볼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한참 핫하다가 이렇게 핫했던 종목들 지금 상태를 보면 다 컨디션이 좋지 못해요. HMM, 뭐 두산중공업, 그죠? 이런 애들 보시면은 한참 막 미친듯이 솟구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이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주가에서 늘 당연하게 있는 모습들이에요. 과거엔 안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3개월 동안 72% 올라가고 나서 6개월, 7개월을 빌빌기고 앉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셀트리온 형제들 과거에 보시면은 뭐 한 달 넘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미친듯이 오르다가 다 빌빌 기고 앉았고, 얘는 너무 심할 정도로 빌빌 기죠. 이건 옆으로 기는 게 아니라 밑으로 기어버리니까 환장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뭐 SD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야 뭐 신고가 다시 향해서 가고 있지만, 작년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막 올라치다가 결국엔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 반이면 그나마 양호하네요. 세 달 반 또 다시 빌빌기다가 다시 지금 두 달 넘게, 두 달 반 동안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늘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요. 늘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산 자리부터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내가 산 자리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싶으면은 진짜 바닥에서부터 거래가 탕 들었을 때 에이 너무 많이 올랐다, 에이 급등했다, 이게 아니라 그날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두산중공업을 제가 VIP 회원님들께 소개해드렸을 때 어디서 소개를 해드렸는지 아십니까? 이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날 바닥에서 머리를 탕 들어줬어요. 거래도 상당히 많이 터지고 탕 들어줬어. 그러고 그 다음날 시가 밑에서 잡아. 그러고 나서 50% 60%를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고개를 딱 들어줄 때는 거기가 시작이라는 신호탄인 거지, 아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이런 거를 대응을 할 줄 모르면 사놓고 기다리는 거고, 대응을 할 줄 알면은 그때그때 터졌을 때 쫓아 들어가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된다. 자, 카카오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은, 결국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주요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도 좀 참고를 제가 쭉쭉 해봤어요. 뭐 혹시나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뭐 큰 기둥 아래 나뭇가지들이 눈에 띄는 성장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뭐 자회사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고,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높은 톡비즈, 톡채널 요런 광고, 그쵸? 요런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좀 증가를 보이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을 통해서 노출이 극대화되면서 톡 채널을 통해서 푸시형 광고를 수신하게 함으로써 매출 성장을 돕는다. 근데 결국에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려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 결국에는 돈이 벌린다. 그래서 카카오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플랫폼이기도 하죠. 목표 주가를 뭐 17만원대까지 높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아니죠. 저기 뭡니까? 일본의 우리 웹툰 쪽 피코마도 너무나 좋은 그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게임 쪽으로는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뭐 난리 났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시면 밸류 자체가 이제 레벨업이 되어버린 거라서, 이거 단순하게 너무 급등했으니까 빠지겠지 이렇게 봐야 되는 영역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될 영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뭐 8만원 조금 하회해서 내려온다면 저는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지간하면은 이 시세를 깨기에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오딘의 이번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 밸류 자체가 엄청나게 레벨업을 해보고 퀀텀 점프죠.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정말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에 또 신작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어떤 그런 벌이들도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카카오뱅크, 제가 장중에 우리 회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카카오뱅크를 자꾸 무리해서 쫓아 들어가지 마라. 카카오뱅크를 쫓아 들어가 봐야 좋을 게 없다. 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 과열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8만원 이상에서의 밸류는 프리미엄을 모두 반영해도 사실상 밸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인 거예요. 8만원 위에서는 이제 진짜로 부담스러운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상장 첫날에는 우리가 가격이 변동이 좀 많죠. 아무래도 또 거래가 활발하고 또 새로운 친구고 뉴페이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첫날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적정 수준을 넘어서 프리미엄까지 받고 또 한 번에, 글쎄요, 이건 좀 제한적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들이 오히려 매도세로 전환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대폭 큰 매도세는 아니지만, 유입이 됐던 뭐 그때 당시에 어제 이 금요일날 상장되자마자 CS증권 시장가 초반에 엄청나게 대량으로 매수했던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아직 큰 이탈은 없고, 결국에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좀 주도해서 만든 시세이긴 한데, 이런 것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추후에 전부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8만원 이상에서는 하지 마라. 지금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 말라. 아시죠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비비고 들어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뭐 단타로 니아가 진짜 스캘핑을 잘 쳐, 탁 들어갔다 탁 빠지고 탁 먹고 나오고, 그런 분들은 뭐 하시면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쫙 나오고 거래가 좀 잠잠해 놓고 거래가 터지는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돈이 된다.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디서 사야 되지 하죠. 거래가 터지는 시점으로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 여기서부터 공략을 했는데, 우리도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를 정말 크게 수익을 봤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참고하셔서 카카오뱅크 지금 뭐 막 억지로 뭔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이틀 동안 카카오 게임즈에서 터진 거래만 7조가 넘습니다. 7조가. 엄청난 거래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나 그 7조 중에서 대부분이 개인이기 때문에 우르르 몰렸다가 우르르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추후에 먹을 구간 다 줍니다. 그렇게 챙기면 돼요. 아무튼 카카오 포함해서 삼형제가 굉장히 또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두 기업 카카오뱅크랑 카카오만 합쳐도 100조가 넘어요. 그래서 두 기업만 해도 100조가 넘고 얘까지 하면 뭐 110조 좀 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몸집이 좀 큰 상황이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한 실적이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한 9% 정도 조금 못 미치긴 했어요. 9% 정도 좀 못 미치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이 성장 기준은 뚜렷하다라는 것과 말씀드렸다시피 당기순이익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굉장히 급증을 더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자회사들로부터 벌어들이는 그런 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아주 임팩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부터는 진짜 이런 자회사들로부터의 받는 영향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의 일부니까 당연히 또 우리가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긍정적이긴 해요. 저는 계속 긍정적인 거는 뭐 절대적인데 결국에 기간적 조정은 충분히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최근에 이렇게 아까 뭐 HMM 두중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조금 옆으로 기어다닐 확률은 좀 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나 뱅크가 게임즈는 저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는데 게임즈는 오히려 지금 8만원 뭐 전후에서 조금 관리를 잘 해서 접근하면은 충분히 매력 있게끔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뱅크는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회사 어쨌든 지금 상장된 것 중에 몸집이 제일 큰 건 카카오뱅크잖아요. 그러니까 뱅크 영향을 분명히 또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래서 단기간에 과열에 현혹되지 말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 또 준비를 좀 하라고 말씀드렸고 2차전지 쪽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준비를 할 것들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게임즈도 우리 이렇게 200만원대 뭐 47%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참고하시고 누군가는 또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그쵸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54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내신 분도 있고 7월 한 달 동안 940만원이라는 돈을 번 분들도 있고 뭐 바이오 사이언스 한 종목도 20% 이상대 열심히 우리도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우리 VIP 회원님들도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들이대야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고 지금은 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대신에 그러면서 준비할 것들은 좀 해야 되는구나. 요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좀 잘 해결을 해 나가 보자고요. 자, 아무튼 단타수장 VIP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딱 반도체 2차전지 메인 다시 한번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라 해서 무조건 삼성전자만 사들고 가라 이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막말로 여기서 10% 올라봐야 뭐 9만원도 좀 안 돼요. 그러면 10% 먹자고 글쎄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총으로 하면은 여기서 10% 굉장히 좀 가치로 따졌을 때 뭐 못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10%가 얘가 올라가는 것보다 중소형주, 중대형주들이 10% 올라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소개시켜드렸던 원익 IPS도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58,500원이면은 48,500원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4%, 4.5%가 되잖아요. 벌써 얘는 지금 삼성전자 제자리에서 빌빌 기는 동안에 이틀 빌빌 길 동안 원익 IPS는 4%, 5%가 올라오는데 삼성전자 10% 먹는 게 빨라요? 얘로 10% 먹는 게 빨라요? 얘로 먹는 게 당연히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동향을 보면서 얘네들을 같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VIP방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짜 뭐를 사야 되는지를 딱딱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동안 물린 종목이 있다? 어느 정도는 그럼 비중을 좀 덜어내더라도 이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 잘 체크하셔서 반드시 우리 지금 어렵고 좀 힘든 시장일 수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또 있습니다. VIP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